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빈집 1천만 가구에 7억 아파트가 1억으로 폭락. 일본과 똑같습니다. 공급 물량과 다주택 물량을 합하면 사실상 빈집이 1천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 곧바로 닥칠 문제들입니다. 집이 넘쳐나면 집값은 끝없이 추락하고 매수자들은 공짜에 가깝게 줍줍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추석 연휴에도 제가 타이밍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빈집 1천만 가구, 7억 집이 1억. 일본과 똑같다. 정말로 많은 브랜드, 정말로 많은 집들이네요. 바로 집이 넘쳐나 가지고 이게 파묻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집값 대폭락.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집값이 막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을까요? 추석 연휴 지나고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 자, 집값 대폭락 원인 세 가지. 금리가 내려도 속수무책. 집값 치솟던 나라들 이제 폭락의 공복.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푹 빠졌어요.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미국에 있다고 봐야겠죠. 지속적 금리 인상입니다. 진작부터 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너무 빠르게 하는 바람에 지속적 금리 인상. 두 번째는 이제 위험자산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폭락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해외 집값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자, 지속적 금리 인상 연말 기준으로 무려 미국이 3.5, 심하게는 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는 3에서 4가 유력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자꾸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달러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외국인 돈은 빠져나가고요. 조금 어느 정도 맞춰 나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차이가 그 금리 역전 차이가 나면서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너무 또 금리를 갑자기 올리게 되면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달러가 문제가 생기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말 대출 미국 6에서 8%, 한국도 7에서 9%, 이제 9%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집값 폭락, 금리 부담, 대출 제한. 그 다음에 주식 비트코인 대폭락, 미국발 급격한 금리 인상하고 긴축이 문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현재 기준으로 30-40%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7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자, 하락 초기 단계 주식 비트코인이 폭락이 지속되고 그 이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으로 해외 집값들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세계 금리 인상 후 급격한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은 이제 하락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빨라요. 중국은 1년 연속 하락인데 아예 집이 팔리질 않습니다.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25%까지 아주 급락 추세인데, 특히 이 나라들 조심해야 돼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 일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집값,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가느냐? 바로 이런 나라 보면 돼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근데 너무 이 나라들이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1천만 가구 매물 폭탄, 분양 250만 가구, 다주택, 법인.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 분양 공급 250에다가 다주택 법인 750을 합쳤더니 1000만 가구네요. 그렇죠? 1천만 가구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및 택지주구가 대략 127, 뭐 이것저것 서울 공급까지 해가지고 73. 근데 250인데 윤석열 정부가 270만으로 확대시켰죠. 아무튼 50이라고 잡고, 자, 다주택 법인 매물도 심각해요. 다주택자 매물이 700만 원인데 법인 매물도 거의 약 50에서 100만에 이릅니다. 해서 1000만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매물 폭탄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분양이 얼마나 많은지. 자, 공급 폭탄 250만 가구, 3기 신도시 택지 120만에다가 기타 이것저것 30, 또 플러스 해서 200만, 여기에 플러스 50만 해갖고 250만 가구 지금 나오고 있죠. 두 번째, 2021년 3기 신도시 분양. 자, 21년부터 28년까지 분양이 이어질 거예요. 진짜 이건 사실상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게 되면 난리 나요. 2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국제적인 이슈까지 문제가 되는데 좀 속도 조절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입주가 그러면 대략 23년부터 30년 사이가 되겠죠. 자, 1기와 2기 신도시 분양 입주 시점에 집값 폭락을 하고 미분양 나왔던 경험을 봐야 돼요. 이거 진짜 심각하죠. 그 다음에 다주택 매물 700만, 이거 합쳐서 사실상 다주택 매물은요, 본인 집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잉여 매물이기 때문에 1000만 개가 이미 잉여 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주택자들이 집을 다 잡아줄 수도 없잖아요. 2012년 이후에 지속적 증가, 5채 이상 증가폭이 컸어요. 1년간 중과세 유예한다고 하고, 자, 보유세 부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집값 하락이에요.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다주택자들은 여러 집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경매당할 수도 있어요. 상승기의 집값 폭등의 원인은 하락기의 집값 폭락의 원인이 됩니다. 바로 누가? 다주택자가. 자, 임대주택 사업 매물 폭탄. 임대주택 사업에 160만 호가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700만 호. 자, 그다음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2017년 이후에 급증해 가지고 160만 가구나 돼요. 지금 말소됐는데도 지금 뭐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죠. 자, 임사 매물 잠김 심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어요. 수도권에 집중됐고요. 자, 임사 아파트는 폐지했는데, 자, 만기 도래 시 지금 도래했는데 안 팔고 있죠. 자, 안 팔면 나중에 난리 날 거예요. 바로 이 집값 하락, 결국은 매물 폭탄에 희생양이 될 수도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에서 집이 5개, 6개 세금 안 낼 때 빨리빨리 파는 게 최선입니다. 법인 매물 폭탄 약 50만 가구, 2018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지방 소형을 싹쓸이라는 게 바로 법인 매물이에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절감. 이 차원에서 이걸 했죠. 이거 진짜 완전 투기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법인 이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만들게끔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집값 폭등을 유발했지만 법인 혜택 축소 및 제한, 또 집값 하락하다 보니까 법인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법인 이 매물하고 분양 매물이 집값 대폭락을 야기시킨다고요. 괜히 1주택자들 피곤하게 만들죠. 경제 회복, 경제 침체, 경제 위기, 급매와 분양 현황도 한번 볼까요? 자, 세계 경제 급격한 침체 경락, 미, 유럽, 중국 전망 암울하다. 자, 이제 경제 회복. 만약에 경기에 달렸어요. 집은 2023년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집값 상승한다 이 말은 경제가 회복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빠져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빨라야 2024년에 상승하겠죠. 근데 경제가 계속 좀 위험해. 그러면 어느 나라, 미국, 중국, 유럽 중에 하나겠죠.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 25년 이후에 언제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때 상승합니다. 심각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 경제 회복 가격이 대략 20에서 40% 정도 폭락을 해요. 지금 현재도 10에서 30% 40% 육박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많이 빠지죠. 이거 내년까지 빠지면요 20에서 40%가 거의 다 빠질 것 같은데요. 가능성 약 30% 정도 되고 경제, 자, 물가 안정, 금리 안정, 경제 회복 또는 거주 부분적으로 또 폐지가 되겠죠. 이제 즉 조정적이라든가 투기과열적이 일부 이제 해지되니까. 그런데 이게 경제 회복이 되면은 그나마 아파트 값이 이제 뛰게 되니까 좀 좋은 현상이죠. 분양은 대략 현재 반절 정도가 미분양 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별로 수도권, 지방, 정책, 전매 축소. 이제 전매가 막 10년, 5년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거예요. 왜? 집값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1주택자, 세대원들 이런 사람들도 아마 분양 가능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자, 경제 침체. 근데 24년이나 상승한 거다. 그러면 30에서 50% 정말 많이 빠지네요. 가능성은 반절이야, 50%. 자, 물가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금리는 계속 정체, 경제도 침체에 빠지고 거주 폐지, 2주택자 혜택이 아마 따라갈 거예요. 왜? 경기가 계속 안 좋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좋은 뭐 혜택을 주는 거죠. 분양 같은 경우도 분양이 70%가 미분양 날 가능성이 커요. 3기 신도시나 서울도 중간급들은 다 미분양 납니다. 정책, 전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폐지되거나 당해 지역 폐지돼요. 또는 5% 계약금에 뭐 이자 후불제 무이자로 갈 것 같고 미분양 같은 경우는 양도세, 취득세 다 면제. 그런데 경제위기 많이 빠지게 되면 이제 집값이 40에서 70 이것까지도 봐야 돼요. 만약 3, 4, 5년까지 집값이 빠지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가능성은 20% 정도로 보는데 경제, 자, 물가 상승하고 금리 계속 올라가고 경제 위기 그러면 터지겠죠. 거주 폐지되고 2주택 엄청난 혜택이 따라갈 거예요. 분양도 마찬가지입니다. 90%가 미분양. 이제
3기 신도시 좋은 곳이나 서울의 상급 지역도 다 미분양이야. 강남도 미분양. 정책 전매가 다 폐지되고요. 당해지역 폐지 5% 계약금 갖고 다 하고 미분양 양도세 다 면제해서 5개씩 잡아라. 빚내서 잡아라. 다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 과연 이때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경제 침체가 우려해서 조금 이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걱정이 됩니다. 한국과 일본 부동산 닮은 꼴입니다. 다른 점도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얼마나 닮았는지 보자고요. 자 일본은 부동산 프라자 버블 8년 형성을 했죠. 84년부터 계속 금리 쌀 때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1991년 이때까지 우리나라 보세요. 코로나19 버블 8년 대충 서울 기준으로 2014년부터 21년까지 8년 동안 뛰었네요. 버블이 8년 동안 형성되다가 결국 폭락했죠. 여기도 30년 폭락했죠. 여기는 어때요? 닮았죠? 그리고 일본 부채 GDP 대비 300% 초과고 인구 구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입니다.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자 인구 구조도 똑같아요. 1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 아주 안 좋죠. 너무 닮았네요. 세 번째 자 집값 250% 올라갔고 금리 인상돼 갖고 망한 거고 다섯 번째로 200만 가구나 공급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집값 250% 폭등 금리 인상했죠 이번에. 자 250만 가구 폭등 너무 쌍둥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떤 결과가 왔냐. 부동산 80% 폭락 30년간 장기 침체. 우리나라 과연 일본 따라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바로 이거에 달렸습니다. 경제에. 한일 30년간 부동산 폭락 공통점은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부채 증가, 거품 붕괴. 바로 이건 누구나 공통점이에요.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야. 그럼 우리나라도 30년 갈까요? 저는 가능성 높게 안 봐요. 우리나라는 저력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해요. 원도 크잖아요. 엄지발가락. 자, 이 곰발바닥에서 엄지발가락. 자, 일본은 나머지 발가락은 우리나라하고 너무 닮았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도 많고 경제 성장률 또는 경제 산업 모든 분야 특히 첨단 산업 분야가 일본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닮아갈 가능성은 좀 적어요. 경제만 살리면 우리나라는 절대 일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 넘어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닥장에서는 폭락했으면 사는 것 생각하세요. 자, 지역별 갭투자 예상 금액과 예상 수익금 이거 진짜 중요하죠. 먼저 여러분들한테 현재 시세 20억에서 40억, 15억에서 20억, 10억에서 15억, 5억에서 10억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근데 이게 떨어진다고 봐봐요. 마이너스 40%로 떨어진다면 확 줄어드네요. 자 먼저 현재 시세 20억에서 40억이 서울 강남 3구 새 아파트나 재건축, 용산 여의도 목동 중대형 재건축, 서울 한강변 뉴타운 중대형 새 아파트들이 20억에서 40억인데 하락기 때 40% 떨어지면 14억에서 25억으로 떨어져요. 이걸 전세 끼고 투자하면 놀라지 마세요. 자, 이 금액을 하락했다면 6억에서 13억이면 잡아요. 즉 6억 갖고도 이런 것들을 잡는다고요. 전세 끼고. 그럼 얘가 올라갈 때 30억에서 60억 뛰니까 얼마나 버느냐. 자, 지금 6억 13억 투자해가지고 얼마나 버느냐. 16억에서 25억을 벌어요. 왜? 지금 14, 25억짜리가 30, 60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15억에서 20억 아파트가 서울에 많아요. 서울 중심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강서, 양천, 관악, 동작, 송파, 강동구, 동대문, 서대문, 종로, 중구 30평대 신축이나 구축들이 15억에서 20억, 신축은 20억, 구축은 15억 사이에 가깝죠? 수도권의 특급 신도시인 분당, 위례, 광교 이런 곳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하락기는 얘들이 9억에서 12억으로 빠지고 갭 투자 두면 4억에서 5억으로 이거 잡죠. 근데 9억에서 12억이 이렇게 올라가요. 21억에서 28억으로. 그래서 순수익은 12억에서 16억. 세상에 4, 5억 투자해갖고 12억, 16억을 보내요. 이번에 10억에서 15억짜리를 볼까요? 자, 서울 외곽, 노원, 중랑, 도봉, 강북, 성북, 은평, 구로, 금천 30평대 신축과 구축. 서울 중심부는 20평대가 되겠죠. 신축, 구축. 또는 수도권 중심부 1, 2기 신도시라든가 수원, 용인, 성남, 광명 이런 데가 이 사이에 다 들어가요. 자, 이게 하락기는 6에서 9억으로 빠지고 그러면 갭 투자는 6억에서 9억이니까 2.5억에서 5억이면 잡아요. 결국 올라갈 때 6억 9억짜리가 15억 21억으로 가니까 순수익은 8억에서 12억이나 돼요. 마지막으로 5억에서 10억짜리 서울 외곽부 10에서 20평대.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수도권 위성도시 외곽 혹은 대부분 아파트는 5억에서 10억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3억에서 10억대니까 이 사이에 다 들어갈 거고 그럼 하락기 3억에서 6억. 하락기 투자금액 갭 투자는
자, 1억에서 2.5억이면 이거 잡아요. 그럼 3억에서 6억짜리가 얼마까지 뛰느냐? 8억에서 11억으로 뛰니까 5억에서 8억을 보내요. 자, 어때요? 쭉 읊어드렸는데 이걸 한번 잘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과거 데이터 그거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이 네 가지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못 법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 해줬죠.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돈을 벌어요. 볼까요? 자, 모두 갖췄어.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 활용. 먼저 집값 하락장에 10억 아파트 이거 10억 10억짜리는 4억이면 잡잖아요. 자, 서울에 투자했다고 보자고요. 먼저 10억이 되려면 18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4억에 잡았어요. 4억에. 왜? 갭이 10억 잡으니까 4억으로. 근데 18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8억이 다음에 26억으로 가는 거예요. 순수익이 무려 16억. 다 갖추면 이렇게 많이 벌어요. 얼마 갖고? 4억 갖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잘못 잡으면 입지, 물건, 자금 활용 다 좋은데 타이밍이 문제야. 예를 들어서 집값 상투장에 10억 서울 투자. 자, 10억짜리 작년 고점에 잡았어. 4억 가지고. 결국 6억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해서 10억 회복하고 14억 가니까 결국 10억에 잡았는데 14억 갔으니까 4억은 벌기는 버네요. 그런데 진짜 마음고생 하겠죠. 어때요? 엄청 차이죠. 이번엔 입지를 잘못 선택할 때 타이밍, 물건, 자금 활용 다 좋았는데 집값 하락장에 10억 서울을 투자 않고 경기도라든가 광역시를 투자해버렸어요. 자, 18억 아파트가 10억으로 갔어. 근데 4억 갭 투자를 했어. 그런데 얘가 여기 보다시 26억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18억 회복하고 끝나. 왜?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자, 회복하면 수익은 8억입니다. 왜? 10억이 잡았기 때문에 18억으로 올라갔으니까 4억으로 8억을 번 거예요.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신고가를 못 찍었죠. 서울은 26억으로 가는데. 자, 이번에 물건 부족. 물건도 중요해요. 타이밍, 입지, 자금 활용 다 갖췄는데 자, 집값 하락장에 10억으로 서울 아파트 아닌 것을 잡거나 나홀로를 잡았어. 강남의 나홀로를. 자, 13억 아파트가 아닌 것 또는 나홀로 아파트. 이게 10억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4억을 갭으로 잡았어. 이것을. 그럼 16억으로 올라가겠죠. 그래도 얘도 10억, 13억 휴가하고 16억. 별로 못 먹네요. 6억밖에 안 돼요. 만약에 나홀로를 안 잡고 정상적 아파트를 잡았으면 16억을 벌 걸 6억밖에. 자금 활용 부족. 타이밍, 입지, 물건 다 좋은데 자금 활용에 문제가 생겼어. 뭔 말이냐. 집값 하락장에 4억을 투자하는데 갭 투자도 못하고 그냥 빚도 안 내. 고리타분 해가지고. 서울에 바로 투자했어. 자, 7억 아파트. 그럼 7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못 잡아요. 실거주. 빚 안 내니까. 갭 투자도 안 하니까. 결국 4억이 10억으로 뛰겠죠. 수익은 6억입니다. 어때요? 타이밍, 입지, 물건, 자금 활용에 따라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확 줄고 모두 갖출 때 이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요. 꼭 전문가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한일 생산인구와 주택가격, 한일 빈집 추이. 와,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막대 그래프 보세요.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15세에서 65세 사이.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죠. 우리나라. 생산인구가 20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이거 예측입니다. 30년이니까. 이만큼 내려왔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막 내려갈 거예요. 일본 따라서. 생산인구 감소는 주택 감소입니다. 우리나라 빈집주의 19년에 151만 가구인데 지금 현재 200만 가구 정도 돼요. 그냥 빈집이. 그런데 3기 신도시 분양이라든가 또는 다주택자들 집도 잉여 집이잖아요. 그것도 빈집이나 다를 바 없어요. 본인이 안 사니까. 일본의 빈집은 이미 30%가 빈집. 20에서 30% 사이예요. 심각하죠? 자, 1, 2, 3기 신도시 매물폭탄과 집값 폭락. 와, 여기 보세요. 1기 신도시 입주 때 이렇게 올랐다가 쭉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2기 신도시 입주 때 떨어졌죠. 이제 3기 신도시 입주가 언제부터예요? 23년부터 27년 이 사이가 되겠죠. 떨어지겠죠. 100% 떨어지잖아요. 물량 폭탄으로. 더군다나 집값도 하락장인데. 자, 우리나라는 꼭지가 여기야. 근데 미국은 현재 집값 꼭지가 한번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 되고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은 완전 바닥에서 기고 있네요.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비싸요. 집값이. 예전에 일본이 이 정도 꼭지였다면 미국 이 정도라면 2008년에 분기됐을 때 우리나라 2021년 꼭지가 여기였어요. 일본하고 맞먹죠. 자, 일본 땅값은 이렇게 올랐다가 무려 52배 뛰었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49년간 83배 뛰었다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이제 떨어지면 작살 나겠죠. 일본장 나겠죠. 땅값 안 떨어진다? 오판하지 마세요. 팔리지도 않아요. 도쿄, 서울 집값 추이 보세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빡 떨어졌다가 이제 빙빙 돌다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300이, 일본 110이. 대충 봐도 3배나 일본이 싸요. 도쿄가 서울보다. 자, 일본은 이미 악어한테 먹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먹히기 전에 쫙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려면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은 부동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아파트 공급을 축소시켜야 하며 다주택 매물을 싼 가격으로 무주택자들에게 넘기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집값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